내가 왜 엄마를 돌봐야 하는데? 오빠가 장남이잖아. 네가 해야 해. 그만두래, 우리 다 아저씨, 같이. 내가 애들 봐야 해. 그래서 나만 희생하라고? 남편 동욱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엄마가 쓰러지셨대. 지금 당장 부산으로 가야 해. 저는 진료복을 벗으며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부산 메리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대요. 왼쪽 대퇴골 골절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6개월은 누군가 24시간 돌봐드려야 합니다. 재활치료도 매일 해야 하고요. 제 이름은 박소영입니다. 올해 42이고요. 서울 강남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개원해서 지금은 하루 평균 40명 정도 환자를 봅니다. 직원이 5명이에요. 치과의사 1명, 위생사 2명, 간호조무사 1명, 데스크 1명이죠. 남편 이동욱은 44입니다.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예요. 사형제 중 둘째 아들이고요. 큰형님 태준 씨는 50이세요. 광화문에서 대형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십니다. 형님, 경희 씨는 48이에요. 강남에서 성형외과 의원장이시죠. 부부가 모두 의사세요. 막내 시동생 재민이는 40입니다. 일산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3개 운영해요. 수입이 괜찮은 편이라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72이세요. 부산 해운대구에서 혼자 사셨어요. 시아버지는 7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부산을 자주 왔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요. 금요일 저녁에 KTX 타고 내려와서 일요일 저녁에 올라갔죠. 그때마다 어머님 건강검진 예약하고 병원 모시고 가고 약 챙겨드리고 집 청소하고 냉장고 정리했어요. 큰형님네는요, 1년에 2번 오셨어요. 설하고 추석에만요. 오셔도 두어 시간 계시다 가시고요. 형님은 항상 바쁘다고 하셨어요. 법률사무소에 큰 사건이 있다고요. 형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환자 수술 예약이 꽉 차 있다고 하시면서요. 막내 재민이는요, 석 달에 한 번씩 왔어요. 근데 어머님께 돈 빌리러 오는 거였어요. 엄마, 나 카페 한 개 더 내려고 하는데 5천만 원만. 어머님은 항상 주셨어요. 우리 막내 사업 잘되라고. 엄마가 도와줄게. 저희는요, 매번 어머님께 100만 원씩 용돈 드렸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1년이면 1,200만 원이죠. 10년 동안 1억 2천만 원을 드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5년 전에 어머님 댁 리모델링 할 때 저희가 3억을 냈어요. 큰형님은 5천만 원, 막내는 3천만 원 냈고요. 저희가 제일 많이 낸 거죠. 그런데 어머님은 항상 큰아들만 좋아하셨어요. 큰형님만 보시면 얼굴이 환해지셨죠. 아이고, 우리 태준이 왔네. 바쁜데 왔어. 고생 많았어. 소영아, 태준이 좋아하는 갈비찜네.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저는 부엌에서 음식 데우고 상 차리고 설거지까지 다 했어요. 형수님은요,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셨어요. 동서,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 서 있으면 아파. 미안해.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남편도 항상 말했거든요. 여보, 조금만 더. 우리 엄마 이제 70이 넘었어. 얼마 안 남았어.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이었어요. 어머님이 수술 받으신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큰형님이 부산으로 내려오셨어요. 형수님도 오셨고요. 막내 재민이도 왔어요. 우리 네 식구가 병원 상담실에 모였습니다. 어머님은 병실에 계셨고요. 큰형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오늘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했어요. 엄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대요. 6개월은 누군가 옆에서 24시간 돌봐야 한대요. 식사 도와드리고 화장실 모시고 가고 재활운동도 시켜드려야 하고요. 형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논할 게 있어요. 순간 제 쪽을 보시는 거예요. 다들 저를 쳐다봤죠.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큰형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영씨, 미안한데 소영씨가 엄마 좀 돌봐줄 수 있을까요? 6개월만요. 네? 저요? 응, 우리는 다 바빠서. 나는 법률사무소에 변호사가 15명이야. 내가 비우면 사무소가 돌아가지 않아. 큰 송사도 진행 중이고. 형수님도 거들었어요. 나도 병원 환자 예약이 석 달치가 꽉 차 있어요. 성형수술은 날짜 못 미루잖아요. 환자들한테 피해주면 안 되고.
막내 재민이도 말했어요. 누나, 나는 카페 3개를 혼자 관리해야 해. 직원들도 있고 매출 관리도 해야 하고 정말 못 빠져나와. 동욱이가 말했어요. 형님, 그래도 소영이도 병원이 있어요. 환자들이 있다고요. 큰형님이 손을 저으셨어요. 병원은 잠깐 닫으면 되잖아. 환자들 다른 데 가면 되고. 근데 나는 법률사무소를 어떻게 닫아? 성사 진행 중인데. 형수님이 덧붙였어요. 동서, 사실 여자가 하는 게 맞잖아요. 남자들은 다 바쁘고. 어머님도 며느리한테 돌봄받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재민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누나. 누나가 제일 적임자예요. 동욱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형님,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소영이 병원 10년 동안 운영했어요. 환자들도 많고. 큰형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동욱아, 이건 가족 문제야. 가족이 우선이지.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병원이 뭐가 중요해? 형수님도 말했어요. 동서, 6개월만이에요. 6개월만 참으면 돼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조용히 그분들을 봤어요. 그리고 물었죠. 제가 6개월 동안 부산에서 어머님 돌보면 제 병원은 어떻게 되나요? 큰형님이 대답했어요. 잠깐 휴업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다시 열면 되고. 10년 동안 쌓은 환자들은요? 직원 5명 월급은요? 병원 임대료는요? 한 달에 700만 원씩 나가는데요. 큰형님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소영씨, 그건 다 돈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가족이 우선이지.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뭐? 큰형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제가 바로 승낙할 줄은 몰랐나 봐요.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럼 형님이 어머님 돌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형님. 저는 이만 서울 갈게요. 뭐? 소영씨, 무슨 소리예요? 형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족이 우선이라고요. 형님이 장남이시잖아요. 그럼 형님이 하시는 게 맞죠. 동서, 나는 법률사무소가 있다니까요. 저도 병원이 있어요. 10년 동안 쌓은 제 커리어예요. 그리고 형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 10년 동안 형님은 어머님께 얼마나 오셨어요? 큰형님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1년에 2번이셨죠? 설하고 추석에만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왔어요. 10년 동안 120번 왔어요. 매번 금요일 저녁에 내려와서 일요일 밤에 올라갔죠. 병원 진료, 금요일 오후는 다 취소하고요. 형수님이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동서,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며느리가 돌보는 게 맞잖아요. 저는 형수님을 똑바로 봤어요. 형수님도 며느리세요. 큰 며느리시죠. 그럼 형수님이 하시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형수님 얼굴이 빨개졌어요. 동서, 나는 성형외과 원장이라고요. 환자 수술 예약이 3달치예요. 저도 치과 원장이에요. 환자 예약이 2달치예요. 그리고 형수님, 5년 전에 어머님들 리모델링 할 때 기억하세요? 저희가 3억 냈어요. 형님네는 5천만 원 내셨죠. 어머님 건강검진도 제가 다 예약했어요. 병원도 제가 모시고 갔고요. 형님네는 뭐 하셨어요? 상담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님 건강 잘 챙겨드리세요, 형님. 형수님도요. 재민 씨도요. 저는 서울 가야 해서요. 내일 환자 예약이 있거든요. 동욱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잠깐만. 저는 동욱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이 형님네 설득하세요. 저는 못해요. 10년 동안 제가 했어요. 이제 형님네 차례예요. 저는 상담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서울집에 도착했어요. 저는 곧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문서 하나를 작성했죠. 친족관계 정리 통보서. 저는 시댁가족 모두에게 보낼 공식 문서를 만들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어요. 본인 박소영은 이제부터 시댁 가족 모임 및 친족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통보합니다. 또한 금전적 지원 및 돌봄 노동도 일체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좌 내역을 첨부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시어머니께 드린 용돈 내역이었죠. 매달 100만 원씩, 10년이면 1억 2천만 원. 거기에 리모델링 비용 3억, 총 4억 2천만 원이었어요. 문서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상기 금액 4억 2천만 원은 시댁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증명합니다. 향후 어떠한 요구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이메일로 보냈어요. 큰형님, 형수님, 재민이, 그리고 남편 동욱에게요. 그 다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댁 가족 단톡방을 나갔어요. 그리고 큰형님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형수님도요. 재민이도요. 시어머니 번호도요. 동욱이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 무슨 짓이야? 형한테 이메일 보냈어? 응, 보냈어. 미쳤어? 형이 지금 난리야. 그럼 형님이 어머니 돌보시면 되잖아. 나는 이제 안 해. 여보, 그래도 우리 엄만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당신 어머니 맞아. 근데 내 어머니는 아니야. 그리고 나는 당신 무급 간병인도 아니야. 여보, 제발 좀. 나는 내일부터 병원 정상 운영할 거야. 당신이 부산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가. 근데 나는 안 가.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동욱 핸드폰으로 전화가 28통 왔어요. 큰형님이 15통, 형수님이 8통, 재민이가 5통이었어요. 제 핸드폰은 차단했으니까요. 문자는 더 많았어요. 53개였어요. 동서, 제발, 형님이 부산 못 내려가, 송사 때문에. 소영씨, 나도 정말 못 빠져나와요. 수술 예약이 석 달치라니까요. 누나, 나 카페 3개 관리해야 해요. 정말 바빠요. 저는 한 통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동욱은 혼자 부산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주말마다요. 평일엔 학교에서 강의가 있으니까요. 저는 병원을 정상 운영했어요. 환자들을 봤고요. 직원들한테 월급 줬고요. 제 삶을 살았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동욱이 지친 얼굴로 집에 왔어요. 여보, 엄마 상태가 안 좋아. 혼자서는 도저히 못 돌봐. 그럼 형님이 가시든지 간병인을 고용하든지 해. 간병인은 한 달에 400만 원이래. 6개월이면 2,400만 원이야. 그럼 삼형제가 나눠내면 되잖아. 한 사람당 800만 원씩. 충분히 낼 수 있는 돈이야. 형이 돈 아깝대. 저는 웃었어요. 그럼 형님이 직접 돌보시든지. 나는 못해. 여보, 제발. 저는 동욱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 나한테 10년 동안 뭐라고 했어? 조금만 참으라고 했잖아. 엄마 연세 있으시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6개월을 더 참으래? 내 커리어 포기하고? 그건 그렇지만은 없어.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나도 꿈이 있어. 나도 내 병원이 소중해. 10년 동안 피땀 흘려 키운 거라고. 동욱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3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큰형님이 드디어 부산으로 내려가셨대요. 형수님도 같이요. 주말 이틀 동안요. 근데 둘째 날 저녁에 형수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동욱 핸드폰으로요. 동욱이 스피커폰으로 받았어요. 형수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욱아, 나 형수야. 소영이 좀 바꿔줘. 형수님, 소영이가 전화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럼 스피커폰 켜. 소영이가 들을 수 있게. 동욱이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형수님 목소리가 나왔어요. 소영씨, 들려요? 네, 형수님. 동서, 우리 정말 못하겠어요. 어머님 돌보는 거. 밥 드시는 것도 1시간 걸려요. 화장실 모시고 가는 것도 힘들고, 재활 운동도 시켜드려야 하는데 우리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럼 전문 간병인 고용하세요. 동서,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한 달에 400만 원이래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형수님, 병원 한 달 수입이 얼마예요? 형수님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건 왜? 제가 알기로 형수님 병원은 한 달에 2억 정도 버시잖아요. 400만 원이면 2%예요. 충분히 내실 수 있어요. 동서, 그래도 아까워요. 그럼 형수님이 직접 돌보세요. 병원 닫으시고요. 동서, 형수님, 저한테는 제 병원 닫으래? 근데 형수님은 아까우세요? 이게 말이 돼요? 전화 너머로 형수님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4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재활치료 중에 다시 넘어지셨대요. 병원에서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대요. 보호자가 옆에서 제대로 케어 안 하면 위험하다고요. 그날 밤 큰형님이 동욱한테 전화했어요. 동욱아, 나 형이야. 가족회의 좀 하자. 이번 주 토요일에 부산 엄마병원에서. 동욱이 저를 봤어요. 여보, 가족회의래. 나는 안 가.
여보, 제발 이번 한 번만. 조건이 있어. 조건? 첫째, 내가 지난 10년 동안 쓴 돈 4억 2천만 원 돌려받을 거야. 둘째, 어머니 돌봄은 4명이 공평하게 나눠서 할 거야. 셋째, 앞으로 시댁일에 나한테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말 것. 이 3가지 다 수용하면 가족회의 갈게. 동욱은 큰형님한테 말했어요. 형님, 소영이가 조건이 있대요. 전화기 너머로 큰형님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았어, 토요일에 얘기하자. 토요일 오후였어요. 부산 메리놀병원 상담실에 우리 5명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에 계셨고요. 큰형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소영씨,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소영씨한테만 떠넘기려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 알았어요. 형수님도 고개를 숙였어요. 동서, 정말 미안해요. 한 달 동안 우리가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재민이도 말했어요. 누나, 저도 잘못했어요. 누나만 희생하라고 한 거 정말 잘못한 거예요. 큰형님이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소영씨, 이거 받아요. 소영씨가 지난 10년 동안 쓴 돈 4억 2천만 원이요. 우리 셋이서 나눠서 갚을게요. 한 사람당 1억 4천만 원씩요. 여기 계좌 이체 확인서예요. 저는 서류를 받았어요. 정말로 제 통장에 4억 2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엄마 돌봄은 우리 넷이 공평하게 나눠서 할게요. 일주일씩 교대로요. 첫째 주는 내가, 둘째 주는 동욱이, 셋째 주는 재민이, 넷째 주는 또 나, 이렇게 돌아가면서요. 간병인은요? 평일 낮에는 전문 간병인을 고용할게요. 한 달에 400만 원씩요. 우리 넷이 나눠내면 한 사람당 100만 원이에요. 주말에는 우리가 직접 돌보고요. 형수님이 덧붙였어요. 동서, 그리고 앞으로는 시댁 일을 동서한테만 떠넘기지 않을게요. 우리도 책임질게요. 저는 조용히 그분들을 봤어요. 정말요? 큰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이에요, 소영씨. 정말 미안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알겠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님 병문안 올게요. 주말이에요. 병원 끝나고요. 그것만 할게요. 큰형님이 고마워하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고마워요, 소영씨.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 병실에 갔어요. 어머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소연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소영아, 미안하다. 네? 엄마가 미안해. 지난 10년 동안 네가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엄마가 몰랐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지 않아. 엄마가 큰아들만 생각했어. 네가 매달 100만 원씩 준 거, 리모델링 할 때 3억 낸 거, 매달 부산 온 거, 다 알면서도 당연하게 생각했어. 정말 미안하다. 저는 어머님 손을 잡았어요. 이제라도 아셔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큰아들이 장남이니까 제일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누가 나한테 진심으로 잘해주는지가 중요한 거더라.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4분 자식이 다 공평하게 어머니 돌봐드릴 거예요. 고맙다, 소영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님은 재활치료를 잘 받으셨어요. 큰형님 동욱 재민이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부산에 내려갔고요. 평일엔 전문 간병인이 케어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후에 병원이 끝나고 KTX 타고 내려갔어요. 어머님과 두어 시간 이야기하고 저녁 먹고 올라왔죠. 더 이상 금요일 저녁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일요일까지 머물지 않았어요. 더 이상 청소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냉장고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병원을 정상 운영했어요. 환자들을 봤고요. 새로운 장비도 샀어요. 직원들 월급도 올려줬죠. 석 달이 지났어요. 어머님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휠체어에서 지팡이로 바꾸셨고요. 혼자 걸으실 수 있게 됐어요.
큰형님이 변하셨어요. 어느 날 토요일 제가 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큰형님도 계셨어요. 소영씨, 미안해요. 네? 지난 10년 동안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장남이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소영씨한테만 떠넘기고. 괜찮아요, 형님.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나 지난 석 달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 밥 드시는 거 도와드리고 화장실 모시고 가고 재활운동 시켜드리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제야 알았어요. 이제라도 아셔서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소영씨. 진짜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님은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이제 혼자 걸으실 수 있게 됐고요. 부산댁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매주 일요일 저녁에 화상통화로 어머님 안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큰형님, 저희 부부, 재민이 모두 참여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부산에 내려가기로 했어요. 주말 하루만요.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고 올라오는 거죠. 비용은 모두 공평하게 나눴어요. 어머님 생활비, 병원비, 약값 모두 4명이 나눠서 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어머님은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저는 제 병원을 계속 운영했고요. 올해는 직원을 1명 더 고용했어요. 환자가 늘어서요. 어느 날 저녁 동욱이 제게 물었어요. 여보, 후회 안 해? 뭐가? 그때 그렇게 한 거, 가족들이랑 싸운 거.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 오히려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 같아. 왜? 나를 지킨 것 같아. 나를 지켰다고? 응. 10년 동안 착한 며느리인 척하느라 진짜 나를 잃어버렸었거든. 내 커리어도 중요하고 내 시간도 소중하고 내 노력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이제는 알아. 동욱이 저를 안아줬어요. 고마워 여보. 나도 배웠어. 아내를 지킨다는 게 뭔지. 2년이 지났어요. 어머님은 여전히 건강하세요. 부산에서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시고 복지관에서 서예도 배우세요. 저희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어머님을 뵈어요. 부담 없이요. 즐겁게요. 큰형님도 형수님도 재민이도 변했어요. 이제는 모두 공평하게 어머님을 챙겨요.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전에는 일방적인 희생과 의무로 묶여 있었다면 이제는 존중과 배려로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배웠어요.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경계를 만드는 것도 용기라는 걸, 그리고 당당하게 내 권리를 말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거라는 걸. 여러분, 착한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착하기만 하면 안 돼요.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당신의 시간, 당신의 노력, 당신의 꿈 모두 존중받아야 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라면 그걸 알아줄 겁니다. 당신이 당당하게 말했을 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게 당신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커리어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꿈도 소중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